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제 하루 동안 두 차례나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대표가 조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일단 사과했지만 이들의 갈등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방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링크를 언론인들에게 전송했다며 이럴 만큼 선대위 업무가 한가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도 했습니다. 알아서 거취 표명을 하라며 선대위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1차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와 공보단장인 조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안에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대응 등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밤늦게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튜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님에게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의 충돌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대위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데 대한 당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민감한 공정성 문제고 현 정부 민정수석이 또 논란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수석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최근 한 회사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성장과정 부문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경력사항에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김 씨는 회사 5곳에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도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는 언론을 통해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이력서를 모두 회수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이 아들의 행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민정수석은 김 수석까지 5명이지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강한 전파력의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3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늘 수 있다면서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타임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들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감염 면역 효과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2차 접종 때보다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모더나도 효과가 37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역당국도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2차 백신, 2차 완료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접종을 했었을 때는 모두 감염 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고 3차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445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한 두 달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거브리어스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내년을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연말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는데 3차 접종까지 받은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었고 증상은 가볍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도 맞았다며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도 한국 사위로도 알려진 호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도 돌파 감염 사실을 밝혔습니다. 둘 모두 증세가 경미하다고 했는데 두 차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맞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섰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동행 기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미국 내 45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With Omicron that we're dealing with, it is going to be a tough few weeks to months as we get deeper into the winter. 이날 미국 크루즈 업체 로열 캐러비언이 운영하는 유람선에서 48명의 감염자가 나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6천 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감염된 이들 중 98%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라는 CDC의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는 더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최종 명단이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한 뒤 다음 주쯤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단에 있었나요? 특사 제외 얘기가 있던데. 오늘은 일반 영사범만 했어요. 신년 특사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사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면도 주로 생계형 범죄나 집회 시위 사범 등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나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씨나 한명숙 전 총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사면 대상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뇌물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감 중 건강이 악화돼 입원 중인 박근혜 씨는 내년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